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비슷한 점이 있으실까요? 제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저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라 끌렸달까요? 성격, 취향, 가치관, 많은 것들이 달랐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반대였던 건 내 것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 것과 남의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둥글둥글하게 다 우리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그저 성격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요거트 사다 놨었는데 그게 어딜 갔지? 설마 당신이 먹었어? 아, 냉장고에 있던 거? 여보가 안 먹는 것 같아서 내가 먹었는데. 뭐? 그거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뒀던 건데. 4개나 있었는데 설마 그걸 다 먹었어?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였으면 진작 먹지 그랬어. 유통기한도 간당간당하던데. 아껴 먹느라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 당신은 어쩜 그래? 남의 음식 쏠랑 먹어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고. 우리가 남이야? 같은 집 살면서 냉장고에 있으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야박하게 먹을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꼭 제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음식을 함부로 갖다 꺼내 먹고서는 복장 터지게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엔 아예 넉넉하게 2인분씩 사다 놓았더니 세상에 혼자서 2인분을 다 먹어버리는 거 있죠.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업무용으로 사둔 전자기기나 아끼는 펜 같은 걸 말도 없이 가져가서 쓰고서 충전을 안 해놔서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게 하거나 제자리에 돌려놓지도 않아서 찾느라 애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불시한 적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대지 말라고 매번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우리가 남이냐 정신으로 일관되게 우기더군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이렇게 내 것 남의 것 개념이 두루뭉술하다 보니 가끔은 아주 아슬아슬한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여보, 오늘 웬일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외부 일정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혼자 먹기는 좀 아쉬워서 당신 불렀지. 마침 당신 회사 근처라서 말이야. 근데 이렇게 비싼 거 먹어도 돼? 우리 이번 달 생활비 많이 나가서 당분간은 좀 아껴 써야 하는데. 혹시 당신 카드로 써는 거야? 그런 거 아님 그냥 다른 데 가자. 난 그냥 김밥 먹어도 돼.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고기 먹어야지. 걱정하지 마. 외부 일정이라 점심 사 먹으라고 법카 받았는데 이거 쓰면 돼. 법카를 쓰겠다고? 그것도 이렇게 비싼 고깃집에서? 그건 좀 눈치 보이지 않아? 그리고 당신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법카를 써줘야지. 괜찮아. 점심 사 먹으라고 받은 거니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하게 법카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다 걸리면 횡령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꼭 말을 해줘야지 생각했는데 영수증 처리하다 걸렸는지 회사에서 한 소리 들었다고 며칠 뒤 집에 와서 삐죽거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다니는 회사 법카라고 그게 본인 카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당연한 사실을 이해 못하는 건지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의 이런 요상한 경제관념으로 인해 아주 크게 싸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미리 집을 준비했다며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치더라고요. 사실 결혼할 때 가장 걱정되고 부담되는 부분이 집 문제인데 그게 해결됐다니 속으로는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보니 집안 곳곳에 수리를 해야 할 곳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남편에게 말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여보, 이거 수건거리도 틀어져 있고 수전도 좀 낡았는데 교체해야겠어.
기사님 불러서 고칠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할 수 있겠어? 잠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처리하지 말고 일단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자고. 집주인?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집이잖아. 집주인이 어딨어? 지고 전세야. 여기 아파트가 몇 억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 당연히 전세지. 뭐? 당신 분명히 집 있다고 했잖아. 왜 전세라고 말을 안 했어? 그게 다른가? 그냥 집이 깨끗하고 놀면 됐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뭐? 당신이 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내? 난 당신 형이 아파트가 있는 줄 알고 결혼 오케이 한 거라고. 전세면 2년 뒤에 또 이사 가야 되잖아. 전세금도 계속 오를 거고. 그래도 전세금만 넣어놓으면 월세처럼 다달이 나가는 돈은 없잖아.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굳이 비싸게 매매해서 집값 떨어질까봐 마음 졸이고 대출금 갚느라 허리 휘고 꼬박꼬박 재산세 내고 하는 것보단 속 편한 전세가 낫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계약기간 끝날 때마다 이사 갈지 말아보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이사가 보통 일인 줄 알아? 사람들이 왜 집 없는 서름 같은 얘기를 하겠어. 뭐 그걸 겪어봐야 알아? 알았어.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2년 뒤에는 꼭 매매하자.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한 발 물러서더군요. 그리고 2년 뒤에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대로 전세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문제는 전세만 오른 것이 아니라 집값이 다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고 싶었어요. 언제가 됐든 어차피 집은 사야 하는데 일찍 사서 일하는 동안 대출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며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내가 진짜 괜찮은 매물 찾았어. 그래, 어딘데? 우리 예산 안에 들어오는 건 맞아? 그럼. 심지어 여보가 살고 싶어 했던 지역이야. 전세 매물이 완전 싸게 나온 게 있어서 내가 급하게 부동산에 예약 걸어놨어. 보러 가자. 전세. 난 집을 산다는 전제하에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거야. 그리고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싼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집 주인이 급한 사정이 되잖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저렴한데 평수도 넓고 깨끗하고 이사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 전세인데 빌라라니. 저는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도 난리를 쳐서 결국 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남편 말대로 집 자체는 깔끔하니 괜찮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결국 전세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별일이야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한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바로 근저당을 설정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새로운 집주인은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도 못 써보고 눈앞에서 2억이라는 거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뉴스에서만 듣던 전세 사기를 저희가 당하범한 거였어요. 어떡할 거야. 그러게 내가 빌라 전세는 싫다고 했잖아. 내 말 듣고 집 샀으면, 아니, 그냥 살던 집에서 계속 전세 연장해서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나? 아이씨,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그러게 내 말 듣지 왜 고집 부려? 나 이렇게 못 살아. 우리 그냥 이혼해. 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턴 여보가 뭐라고 하든 여보 말 다 들을게. 내가 각서를 쓸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때.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꼭 다음번엔 집 사자, 응?
그럼 당장은 우리 어디서 살아? 월세 살아? 월세 산다 해도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 우린 지금 땡전 한 푼도 없는데. 그게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본가에 들어와서 살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 집에 엄마 혼자 계시니까 그동안 쓸쓸하고 적적하셨나 봐. 우리가 들어가 살면 엄마도 덜 외로우시고 좋을 것 같다면서 어떠냐고 하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전세 사기를 당하고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결말이라니. 정말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니 그거 외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알았다 말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편과도 사소한 일로 자주 싸웠었는데 시어머니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시어머니와는 싸울 수가 없어 제가 일방적으로 참고 맞춰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돼지고기 덜어놓은 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200g 따로 덜어놨는데 보이질 않아서요. 그거 어제 제육볶음할 때 싹 다 섞어서 볶았는데 왜 그러니? 어머, 정말이요?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따로 간장 양념해서 먹으려고 빼둔 건데 그걸 다 제육볶음으로 쓰셨어요? 얘는 그냥 한 번에 볶아서 다 같이 먹고 치워야지. 그걸 뭘 따로 양념을 하고 자시고 하니? 손 많이 가게. 너무 까탈스럽게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뭘 해먹든 음식에 항상 청양고추와 고춧가루가 빠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매운 걸 못 먹는 입맛이거든요. 고춧가루가 조금만 들어가도 눈물 콧물이 줄줄 흐르면서 목구멍이 부어오르는데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저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과 남편만 잘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어찌됐든 신경도 안 쓰시고 전혀 배려해 주시지 않으셨네요. 매일 밥상에 매운 등갈비, 매운 김치찌개, 매운 오징어 볶음, 매운 제육볶음 같은 게 올라오는데 저는 먹을 수가 없어서 밥에 간장만 뿌려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꼭 달아난다고 깨작거리지 말라고 또 잔소리를 하셨고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니? 얼른 일어나라. 할 일 많다.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요. 주말인데 조금 늦게 일어나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몇 번 말하니? 원래는 더 일찍 깨워서 같이 목욕 다녀오자고 하려던 걸 가만뒀더니만 그만 일어나서 한참 만들고 대청소 좀 하자. 집에 묵은 때가 너무 많더라. 시중에 일하느라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서 주말에는 밀린 잠도 좀 자고 쉬고 싶어요.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서 이따 정우 씨랑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 아들은 왜 깨운다 그러니? 너랑 나랑 둘이서 하면 금방 할걸.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일어나라. 그러다 정우까지 깰라. 남편도 저도 둘 다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 하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주말 내내 잠만 자는 게 당연하고 저는 주말 내내 집안일하는 게 당연한 취급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집 없는 서러움이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네요. 조심스럽게 너무 힘들다 이야기해봐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뿐이었어요. 그렇게 게을러 터져서 언제 모아서 언제 나갈 거냐. 너네들 데리고 사느라 내가 배로 힘이 드는데 이 정도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이겨내며 꿋꿋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집살이를 하던 중 저희 부부에게 기적처럼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쁜 아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저도 남편도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낳자고 이야기해왔던 터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뜰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 단둘이 사는 집이 아니라 시댁에서 살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제 임신 소식을 좋아하실지
제가 임신한 걸 알고도 구박을 하실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은 현실이 되어 다가왔어요. 예, 어제 정호 보니까 영 기운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것 같던데 오늘은 고기 좀 삶아 먹여야지 안 되겠다. 물부터 좀 올려라. 어머니,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도저히 생고기 요리는 못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건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될까요? 아유, 넌 애 들어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러니? 암튼 유난이야. 어른이 시키면 속이 불편해도 꼭 참고 해야지.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못하겠고. 내가 며느리를 들인 건지 상전을 들인 건지 원. 그럼 앞으로 애 낳을 때까지 임신 핑계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할 작정이냐? 이 늙은 시애미가 밥이며 청소며 빨래며 죄다 해다 바쳐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정말 생고기는 도저히 손질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앞으로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면 정우 씨 시키면 되잖아요. 정우 씨도 설거지랑 걸레질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내가 관절 염오고 뼈에 금이 갔을 때도 우리 아들 집안일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어디서 누구한테 뭘 시킨다 만다 하는 거니? 됐다. 하기 싫으면 들어가서 자빠져 자든 말든지 해라. 아우 속상해. 난 왜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는가 몰라. 입덧이 심해서 고기는 못 만지겠다고 한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발끈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정말로 속이 안 좋아서 그냥 안방에 들어와 드러누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남편에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안 아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홀대하고 말이다.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정우야. 왜 그래 엄마? 나 없는 동안 집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거 애가 준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기 좀 삶아달라 했더니 못하겠다고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질 않니? 앞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다가 안 하겠다는데 이 늙은 어미가 너희들 밥해 먹이고 속옷 빨래까지 다 해주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임신한 며느리까지 떠받들게 생겼다. 오갈 데 없는 니들 사정 불쌍해서 이 집도 다 내줬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니? 아이고 정우 아빠, 왜 먼저 가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갈 거면 나도 좀 데려가지.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집사람한테는 내가 잘 타일러 말해둘게요. 앞으로도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주고. 알았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군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가며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에게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대로 저는 출산 직전까지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저녁엔 집에 돌아와 꾸역꾸역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은 절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렵사리에 첫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이를 안고 정말 기뻐했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또다시 걱정이 산더미더군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제대로 몸조리를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웠거든요. 결국 제 강력한 주장으로 저는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한동안 친정에 있었어요. 시댁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다가 친정에서 친정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이와 함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출산여가가 끝이 나고 복직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 다시 회사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애까지 보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요즘 손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아파서 말이다. 힘든 일인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제가 빨리 복직해서 회사 나가는 수밖에 없어서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래, 뭐 알겠다. 근데 내가 너네 밥도 해주고 빨래도 돌려주는데 애까지 봐주려면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어차피 도우미를 써도 돈은 줘야 되잖니. 지금도 생활비 조금씩 드리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하세요? 얘는 그걸로는 관리비 내면 끝이야.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 못해도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니? 도움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비쌀 텐데.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당하고 이 약물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월에 100만 원씩을 달라니.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상의해봤지만 남편은 그냥 엄마 용돈 드리는 셈 치고 드리면 안 되냐고 답답한 소리나 해댔네요. 저는 홧김에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요. 혹시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을까?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애 맡길 데가 없어. 애 맡길 데가 없다니. 사돈께서 안 봐주신다 그러시니? 손목도 아프시고 허리도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대. 나도 시어머니보단 엄마가 더 믿을만하고. 나야 뭐 어려울 것 없지. 내 손주인데. 근데 너 시댁에서 여기까지 와서 아이 맡기고 출근하면 통근 시간만 2시간이 넘을 텐데 괜찮겠어? 별다른 수가 없잖아. 엄마가 맡아만 준다면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난 괜찮아. 고마워요, 엄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스럽진 않을 텐데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100만 원을 친정엄마에게 대신 드리기로 했어요. 엄마는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마땅한 노동의 대가라고 설득하며 매달 100만 원씩을 붙여드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었지만 딱히 반대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누구한테 아이를 맡기든 들었을 돈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서 죽어라 일을 한 끝에 겨우 7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분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들뜬 마음으로 부지런히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10군데쯤 가보고서 발품을 수도 없이 팔고 이 동네 저 동네 알아본 끝에 좋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금매로 나온 아파트였는데 조금 오래되긴 했어도 리모델링을 싹 해놔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 이 정도면 정말 괜찮네.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우리 애 학교 보내기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 금매로 나온 거라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누가 차갈지도 몰라. 그동안 모은 돈에다 대출 가져받으면 충당 가능하겠지? 근데 내가 지금 이직 준비 중이라 대출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 아, 그러네 정말. 그럼 내가 대출을 좀 알아볼까? 그렇게 되면 내 명의로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상관없지 뭐. 그럼 빨리 계약하자, 놓치기 전에. 저는 서둘러 계약을 하고 무사히 대출을 받아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잔금을 치를 때 친정엄마께서 제게 통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매달 보냈던 100만 원이 차곡차곡 쌓인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네가 그동안 나한테 줬던 돈인데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아뒀다. 집 사는데 보탰어. 아니야 엄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대출금리도 낮게 나와서 괜찮아.
이건 내가 엄마 드린 돈인데 이걸 내가 왜 받아. 엄마 쓰세요. 네가 얼마나 고생해가며 돈 벌고 애 키웠는지 엄마가 다 아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니? 어차피 너 다 돌려주려고 했었어. 사양하지 말고 봐도. 나 진짜 괜찮아. 전 그럼 엄마가 일단 갖고 있어.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이야기할게. 엄마는 몇 번이나 더 제게 통장을 들이밀었지만 저는 끝끝내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게 된 건 맞았지만 저 혼자만 고생한 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봐주지 않았다면 저는 애초에 일을 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친정엄마의 마음과 달리 시어머니는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본인이 더 들떠서는 아파트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집을 산 줄 알았을 겁니다. 집을 계약했을 때부터 아파트 근처에 뭐가 있고 어디로 걸으면 정류장이 나오고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더니 몇 동 몇 호인지 물으시고는 나중엔 혼자 탑사도 가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을 끌고 가서 여기가 우리 아들이 집 산 곳이라고 자랑도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곧 분가할 생각에 너무 기뻐서 시어머니가 그러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이삿날이 되었어요. 가정과 가구는 시댁에 있던 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저희 집만 가지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짐들을 하나하나 포장하고 이리저리 실어 나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더니 기어이 아파트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훈수를 드시는 거예요. 역시 아파트가 좋긴 좋다. 여기 베란다는 확장을 한 건가? 화분을 놓으면 딱이겠네. 우리 집에 있는 난초를 가져올 걸 그랬나 보다. 어머니, 저 화초 키우는데 재능 없어서 선인장도 싹 다 죽였잖아요. 화초는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전 자신 없어요. 왜 네가 키울 생각을 하니? 내가 키우면 되지. 어머, 여기 옷방도 있네. 이게 그 드레스룸인가 그거지? 아파트랑 다르긴 다르다. 드레스룸 빼고도 방이 3개나 있네. 네, 이제 그 애를 따로 재워야 해서 아이방을 만들어주려고요. 안방이랑 아이방에도 하나가 남는데 여긴 내가 가끔 와서 쓰면 딱 좋겠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침대를 써보고 싶었는데 이쪽에다가 놓으면 되겠네.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은근슬쩍 같이 살고 싶단 티를 내었어요. 여기다 뭘 놓으면 좋겠다. 저기에다가는 뭘 하면 좋겠다 하면서요. 저는 일부러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짐 정리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게 무슨 미친 소린가 싶었어요. 전세 사기 당하고 시집살이 7년 참아가며 억척스럽게 돈 모아 겨우 독립한 건데 드디어 마련한 온전한 내 가족의 공간에 쳐들어와 같이 살겠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시어머니는 본인의 말에 진심이었던 모양이더군요. 이사한 후에도 불쑥 집으로 찾아와 자꾸 안방 옆에 붙은 아이방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조용하고 화장실 쓰기도 좋고 어쩌고 하면서요.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시기 전에는 연락이라도 좀 주세요. 오늘은 제가 집에 있었지만 만약에 저 없을 때 오셨으면 못 들어오고 그냥 돌아가셔야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면 되지. 대체 뭐가 걱정이니? 비밀번호를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곤란? 너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7년을 데리고 살면서 가르쳤어도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식구끼리 집 비밀번호 공유하는 게 대체 뭐가 곤란할 일이니? 내가 남이니? 너 진짜 경우도 없고 선하다 얘. 여기는 저랑 저모씨가 사는 집이고요. 어머님 댁은 따로 있잖아요. 그동안 저희 얹혀 살게 해주신 건 감사한데요. 이젠 저희에게도 집이 생겼으니까
눈치 안 보고 이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어요. 넌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눈치? 내가 너한테 무슨 눈치 줬다고 그러니? 그리고 우리 아들 집이면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니? 얘가 어쩜 그렇게 차갑고 이기적이니?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절 비난하고 들더라고요. 이대로는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달려가서 또다시 거짓말을 섞어가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정우야, 잘 왔다.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이 집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니? 내가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곤란한 일이야. 에이, 엄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되지. 그치? 그게 당연한 거지. 나도 너네들 떠나가고 넓고 오래된 집에 혼자 남겨져서 가뜩이나 쓸쓸하고 외로운데 여기 오지도 말라고 하니까 정말 서운해서 눈물이 난다. 왜 또 오시고 그래? 우리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거 같고 적적했어? 그렇게 외로웠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여기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했을 텐데. 역시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네. 그럼 앞으로 너네 집에서 저녁 같이 먹을까? 엄마가 음식은 잘하잖니. 그러지 말고 그냥 방 한 칸 얻어서 같이 지낼까? 안방 옆에 작은 방 하나 있던데 거기 매트리스 하나 놓고 잠만 잘 수 있게 해주면 엄마가 집 청소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옆에서 잘 챙겨줄게. 나야 좋지. 그동안 같이 살면서 엄마가 챙겨주는 생활이 익숙했는데 잘 됐네. 그럼 엄마도 덜 외로우실 거고. 당신도 괜찮지?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주접이란 주접은 다 떨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독립했는데 시어머니를 다시 여기로 불러들여. 그럼 이게 어떻게 동가야. 엄마가 외로우시대잖아. 7년을 같이 붙어 지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셨으니 당연히 외로우시겠지. 어른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난 못해. 절대 못해. 나는 내 공간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동안은 빚 갚고 돈 모으느라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뎠지만 이제 더는 무리라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은 아들이니까 챙겨준다는 기분 들겠지만 난 전혀 아니라고. 나 임신하고도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일 도맡아 했고 애 낳은 다음에 제대로 된 조리도 못하고 친정에 애 맡기고 돈 벌러 나갔어. 그렇게 독하게 살아서 겨우 집 장만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앞가를 하라고?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동안 엄마는 우리랑 살면서 안 불편했겠어? 우리 사정 봐주시고 챙겨주신 건 생각 안 해? 남편과의 말다툼은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어요. 솔직히 남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편한 점이 있었겠죠. 그래도 아들은 아끼니까 집을 내주신 거고요. 그 마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덕분에 돈 모아서 좋은 집 샀는데 집을 사자마자 그 집으로 넘어와 살겠다는 마음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날 싸우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파김치가 되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집안에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집안을 당당하게 돌아다니며 치수를 재고 뭔가를 받아 적고 주물거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왔니? 아니, 부엌에 가스를 안 놨더라. 그래도 요리를 하려면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어야지. 인덕션은 온도가 안 올라가서 못 써.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제가 쓸 건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 가스레인지가 편해. 그래서 내가 하나 주문해뒀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아니, 제가 가스레인지를 안 쓴다니까요. 어머님이 가스레인지가 편한지 어떤지가 왜 중요한 건데요. 여긴 제 집이고 제 주방인데요. 넌 말을 참 밉게 해. 그러니 어른들한테 어디 사랑받을 수가 있겠니? 그렇게 날카롭게 굴지 마라. 내 방에 놓을 매트리스도 내 돈으로 결제했어. 너네한테 그것까지 사달라고 난 해.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대체 왜 산 거니? 돈 아깝게. 손으로 설거지하면 될 것을. 도저히 돈은 못 참겠네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정우 씨가 뭐라고 말했는진 몰라도 저랑 상의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은 다 너처럼 탕돌하니. 시어머니 앞에서 뭐가 어쩌고 어째.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내 집이 내 집이지. 어디 건방지게 네가 이래라 저래라니. 싫으면 네가 나가라. 난 나갈 생각 없다. 방금 그 말 진심이시죠? 알겠습니다. 둘 다 말이 안 통하니 제가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둘이서 오붓하게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뻗쳐서 대충 짐을 싼 뒤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독하게 마음먹고 사느라 제대로 울 여유도 없었는데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자 친정엄마는 한숨만 몰아쉬시곤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엄마가 오니까 아이도 걱정이랬는지 옆에 꼭 붙어서 저를 꼭 안아주었네요. 그러자 비로소 눈물이 조금씩 그치면서 용기가 나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시원하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태평하게 TV를 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완전히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한 태도로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지도 않은 촌스러운 색깔의 식탁과 의자, 각종 가구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들리자 시어머니는 뒤를 힐끔 돌아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팔짱을 끼더군요.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두고 가출을 해? 그래놓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한마디 말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동안 내가 붙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너 그런 식으로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기고 멋대로 굴면 청벌받는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머님이랑은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네요. 얘 또 시작이네. 너 당장 무릎 꿇고 베지 못해. 집 나가보니 역시 만만치 않지? 질러놓고 나가는데 후회되니까 낯짝 두껍게 들어온 거 아니니? 그냥 빨리 사과하고 끝내라. 안 그럼 이번엔 진짜로 쫓아낸다 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쫓겨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리더니 똑똑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관 뒤에 우르르 줄지어선 8명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나라 고민중개사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왔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집 구경하러 오신 분들인가요? 예. 집을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올리셔서 집을 보겠다는 분들이 그 사이에 좀 더 늘었어요. 요즘 전세가 없어서 전세 대란인 거 아시잖아요. 안에 손님이 계신 것 같은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둘러보세요. 저 촌스러운 가구들은 전부 없앨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시어머니는 두 눈만 꼼뻑거리며 저와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저는 삐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사람들이 집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곁에 와서
팔꿈치로 툭 찌르며 말을 걸더군요. 저 사람들 뭐니? 누군데 우리 집에 막 들어와? 우리 집 아니고요. 제 집입니다. 저 이 집 전세로 돌렸어요. 시세보다 낮게 올려서 곧 계약될 것 같으니까 빨리 짐 싸서 나가세요. 이삿날 신고당하지 마시고. 뭐야? 네가 뭔데 이 집을 전세로 돌려? 이거 청우랑 협의된 거니? 네 멋대로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아니야? 그걸 왜 남편이랑 협의하나요? 이거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요.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 집이 왜 네 거야? 우리 아들 건데.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사람들 놀라요. 그런다고 명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저걸 그냥...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던 탓에 폭행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저는 서둘러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무척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뭐야? 우리 엄마 때린 거 맞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맞을 뻔한 건 나야. 부동산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못 믿겠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부동산? 그래, 너 전세 얘기는 뭐야?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는 갑자기 집을 전세로 돌렸다는 게 말이나 돼. 그 집이 네 거야. 내 건데. 당신은 한결같구나. 네 거 내 거 구분 잘 못하는 거. 그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당신 이 집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서 내 명의로 대출받아 샀잖아. 그 대출금 내가 갚고 있고. 그거야.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으니까 그랬지. 당신 이거 도둑질이야. 충분히 이혼 사유라고. 도둑질은 당신이 했지.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들 밥 사 먹이고 우리 생활비 통장카드로 지인들 커피 사주고. 이혼? 그래, 하자. 제발 하자. 내가 바라던 바야. 저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하는 사이 부동산에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까 집을 둘러본 사람들 중 한 명이 계약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법원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법원에까지 시어머니가 따라왔더라고요. 제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고요. 당신, 옆에 그 남자는 뭐야? 그 사이 남자 생겼어? 내 변호사야. 안타깝지만 난 협의 이혼은 안 해.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혼 소송하면 비용도 들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당신 곧장 헤어지고 싶은 거 아니었어? 갑자기 무슨 소송을 한다 그래?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당신 협의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셈인데? 그 집의 절반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너 진짜 뻔뻔하다. 아직도 그 집이 네 명의로 되어 있다고 네 집이라고 우길 셈이야? 우기는 게 아니고 그게 맞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당신이 전세 살자고 우겨서 전세 계약했다가 사기당하고 고스란히 2억 날렸잖아. 그때 전세 사기당한 건 당신 잘못이고 앞으로는 무조건 내 말 듣겠다고 각서 썼던 거 기억 안 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재산 분할 기여도 측정할 때 그런 것도 다 고려사항이 된대. 내가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한 것도 시어머니가 애 못 봐준다고 그래서 친정집에 맡겼던 것도 전부 다.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 노력을 인정받은 적이 없었는데 법원에선 인정해준다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난 소송할 거야.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불안한 눈치더군요. 어쨌든 소송을 하겠다는 제 강력한 의지가 전해졌는지 본인도 변호사를 통해 이것저것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법원이 아니라 저희 친정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갑자기 잘못했다면서 이혼을 물으자고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데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자기도 알게 된 거죠. 이대로 이혼 소송하면 별로 떨어질 게 없다는 걸요.
제 말대로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남편은 기여한 것이 별로 없는 반면 제 기여도가 높게 산정되어 저는 집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줘야 할 돈은 몇 천만 원에 불과했네요. 그때 문득 저희 엄마가 제게 주신다고 했던 통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 통장을 던져주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뒤 남편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번 양육비가 밀려서 알아봤더니 이혼한 뒤에 시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분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 집이 쓰레기장처럼 됐고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 여유가 없어진 것 같다며 남편 동료가 전해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그 사이좋던 모자가 그렇게 되다니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집에는 관심 끄고 제 갈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